현재 시간 1시 30분 향해 가고 있고요. 상황실로 들어가 볼게요.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지루하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그 안에 그래 종목별로 특징주들이 눈에 띕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SOS는 단연 오늘 정치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테마주 장세가 연출되고 있어요. 그 안에 오늘 애니능률은 상한가를 갔는데 왜 상한가 갔는지 좀 이야기해 볼까요? 정치 테마주가 보면 되게 좀 어이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네. 많죠. 예, 근데 일단은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 사임할 때부터 상한가를 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사흘 연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대선 지금 대권 지지율 오늘 아침에 이제 주말간에 이틀간 했던 여론조사에서 35% 이상이 나오면서 윤석열 씨가 1등을 차지하면서 관련 주가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최대 주주가 이제 윤석열 종친회 멤버라고 같은 이제 파평윤 씨 집안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워낙 또 주가도 좀 워낙 기었죠. 한동안 좀 안 올라왔던 종목이다 보니까 좀 과하게 반응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주주가 윤석열 종친회 멤버 파평윤 씨 이게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테마주들도 많아요. 어떤 네.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보면 뭐 정치 테마주 제가 굉장히 좀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건데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다 좀 올라가죠. 일단은 대표이사나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인 경우로 이제 분리된 회사들이 뭐 덕성이라든지 서현 관련된 삼메탈, 뭐 서현이화, 그다음에 이제 모베이스 전자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뭐 더 있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데 그 외에 이제 또 사법연수원 동기가 이제 뭐 대표이사거나 뭐 사회이사나 뭐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가 뭐 진도, 아이크래프트, 뭐 이그젝스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한국경제TV나 러셀, 뭐 유안타 증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충암고등학교 동문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대표이사나 이제 사회이사 이런 사내이사, 사회이사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 외에 이제 윤석열 씨 부인이 이제 후원하고 있는 기업인 뭐 노르페인트 이런 회사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테마주가 굉장히 많아서 그 안에서 추리고 저희가 정리해 드렸는데 이 외에 그럼 다른 정치 테마주들은 어떤지 대표적으로 이재명 테마주, 이낙연 테마주가 있잖아요. 뭐 워낙 그쪽도 뭐 종목이 많은데 네. 일단 대표적인 회사를 보면 이재명 관련주로는 에이텍이나 동신건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네. 오늘은 뭐 거의 뭐 그렇다고 빠지지도 않고 한 번 시세를 되게 많이 주고 최근에 좀 쉬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지금도 답보 상태 그래서 오늘도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렇다고 하락은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낙연 관련주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남선알루미늄이나 뭐 TK 케미칼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워낙 이제 한번 이재명 테마주나 이낙연 테마주 같은 경우는 네. 시세를 워낙 많이 줬기 때문에 좀 그동안은 좀 조정을 받으면서 기간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정치 테마주 안에서 이낙연 테마주가 먼저 시세를 분출하고 그다음에 최근 이재명 테마주들이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서 많은 상승을 보여줬고 이번에 또 윤석열 테마주들이 올라주고 있는데 사실 애니능률처럼 상한가를 계속 보여준 종목에 대해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고 매매하셔야 될 텐데 정치 테마주 접근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조언해 드려볼까요? 일단은 정치 테마주도 보면 네. 그 상한가로 계속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 워낙 또 주가가 싸고 뭐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 위주로 좀 형성돼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일부 세력들이 좀 시세를 만들기 편한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래량이 많다든지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고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정치 테마주 자체는 안 하시는 게 사실 좀 맞는 것 같고 하시게 되더라도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같이 이제 윤석열 씨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검찰총장 사임하고 첫 번째 여론조사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보면 반기문 총장 시대가 좀 생각이 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만두고 정치에 막 입문하려고 하는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폭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인기도가 결국엔 높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도 좀 과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향후 이제 주간 단위로 이제 계속 뭐 이런
그 지지율 관련된 여론조사가 나올 텐데 그런 여론조사 나올 때마다 조금 그 좋게 나오면 좀 팔고 뭐 나쁘게 나오면 좀 사고 이런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네. 당분간은 좀 윤석열 관련주들은 그 이낙연이나 뭐 이재명 관련주에 비해서는 변동성은 좀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이 자신 없으신 분들은 애초에 접근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정치 테마주로 오늘간에서 애니능률 한번 윤석열 테마주로 다뤄봤고요.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 차트와 정말 정반대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KB금융입니다. 금리 상승에 방긋 웃고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도 6% 넘는 강세, 오늘까지 5거래째 상승인데 이 국채금리 때문인 거죠? 뭐 일단 그런 국채금리도 있고 워낙 또 지금 뭐 은행주나 금융주, 증권주, 보험주 다 예상 실적들이 다 좋게 나온다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결국에 이제 금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뭐 엄청나게 한 100% 이상 수익이 더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이제 시장 금리죠.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장기 금리가 많이 오른다는 부분은 결국엔 모기지와 연동이 되고 그럼 시장 금리를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 상승을 하고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전망은 좀 좋은 편이고 향후에 경기가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경기 민감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그 은행주 같은 경우, 금융주 같은 경우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 상승이 지속될 때는 더 유지가 되겠지만 금리가 만약에 플랫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또 모멘텀이 좀 줄어들면서 또 어떻게 보면 상승이 좀 주춤해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상승 지속 그리고 최근 금융주들이 그래도 증권사들은 좀 많이 올랐지만 전체적인 은행주들의 경우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다가 완전히 방향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KB금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까요? 또 저희 채팅방에 기업은행은 어때요? 라면서 여타 은행주들도 여쭤보시는데 좀 같은 맥락으로 봐도 괜찮을지요? 일단 금융주 전체적으로 은행주나 뭐 KB금융 같은 경우 증권이 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뭐 결국엔 금융주도 대부분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네. 신한지주라든지 뭐 KB금융, 뭐 하나금융지주 이런 다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약간의 상승폭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다우지수는 뭐 빠진 게 없습니다. 사실은 사상 최고가에서 잠깐 정도 약간 조정을 받은 정도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다우지수에 연동해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뭐 철강이나 뭐 화학이나 그다음에 은행 지주사 이제 은행 지주사 은행이라든지 금융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제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엔 나머지 이제 뭐 IBK나 뭐 이런 여러 지방 은행들까지도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B금융에 대한 가격 전략도 세워드릴게요. 오늘까지 5거래 연속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눈높이를 좀 더 높여볼까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뭐 지금 이제 좀 이익 실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5만 1,000원 선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정고점이 5만 800원이었습니다. 이제 재작년 12월 달에 그 가격 정도가 아마 뭐 단기 고점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만약에 추가로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 뭐 저항선 정도가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한 5만 5천 원 정도 선까지 한번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좀 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주가 항상 보면 실적이 너무 좋으면 또 나라에서 규제를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가가 눌릴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을 좀 항상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KB금융 그래서 단기 목표 주가 5만 1,000원, 중장기로 5만 5천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요. 이 역시도 무언가가 올라서 방긋드는 수혜주예요. 이번엔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서 방긋드는 포스코 살펴볼게요. 이 종목도 닷새째 상승 중이거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배경부터 좀 알아보자면요. 일단 뭐 철강에 대한 가격들 이제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네. 이제 철광석 자체도 많이 올랐고요. 원재료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뭐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철강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중국에서 항상 우리 이제 철강 가격이 문제였던 철강 업체들이 문제였던 이유가
중국에서 워낙 또 싸게 많은 물량들을 생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점유율 자체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한 뭐 9% 정도로 이제 낮아져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이런 그 많은 철강사들이 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좀 안 좋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구조조정을 할 거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철강석 가격도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걸로 만들어진 뭐 열연 강판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지금 상승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인프라를 더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뭐 또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G2의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가세를 하면서 당분간은 이런 원자재 가격과 연동되는 그런 그 제품들 가격들은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엔 물량이 늘어나고 뭐 공급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봤을 때 당분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프라 투자 기대, 또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 고용을 만들 수 있는 게 건설 또 인프라잖아요. 그래서 철강 가격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차트와 함께 수급을 보니까 굉장히 탄탄합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개인들보다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투자를 좀 많이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뭐 사상 최고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실 때는 이제 예전 가격 한참 뭐 18년도에 잠깐 좋아졌을 때 가격 정도까지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흐름에서 지금은 추가 상승은 좀 더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를 정하실 때는 제가 볼 때 한 34만 원 정도 선에서는 한번 빠져나오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거기서 조정이 한번 나올 때 다시 한번 뭐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중장기 목표가로는 한 40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목표 주가 34만 원, 중장기로 봤을 때는 40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포스코나 앞서 이야기했던 KB금융 지금 사려고 하면 선뜻 또 손이 안 갈 거예요. 이게 계속된 상승속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럼 다르게 원자재 강세 속에 좀 눈여겨볼 만한 또 다른 종목을 찾아보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뭐 원자재 쪽에 많이 있지만 뭐 대표적인 정유주가 뭐 SO일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런 걸 원료로 만드는 뭐 화학주들 관련돼서 롯데케미칼도 있을 거고 석유화학 섹터가 어떻게 보면 좀 그 다음 철강 다음으로 좀 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곡물가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음식료 관련돼서 뭐 맞아요. 제품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또 그쪽도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전체적으로 뭐 원자재 가격들은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보시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 롯데케미칼 정도가 좀 안정적으로 좀 사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주도 최근 흐름 좋았는데 실제로 실적 그리고 앞으로 성장 전망이 좋은 종목들은 지금 이 시장에도 잘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상황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또 제약바이오 쪽에 악재가 좀 나왔는데 바이넥스부터 볼게요. 원료 용량 조작이라는 설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한 방송사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주가 급락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뭐 이제 그 큰 약은 아니고 이제 해열제라든지 뭐 이런 그 일부 약품에서 용량을 조금 네. 뭐 잘못 표기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더 넣어야 될 걸 덜 넣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YTN 보도로 나왔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기업명을 특정하진 않고 인천 송도에 위치한 뭐 회사다. 뭐 그다음에 러시아 백신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네. 그러면 바이넥스 아니냐라고 얘기가 지금 나온 거고 결국엔 지금 바이넥스가 시장에서 지목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바이넥스가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는 백신 관련 생산 이슈로 올라갔다라고 봤을 때는 그 원료 관련 뭐 용량 표시 이런 것들 관련돼서는 그닥 큰 악재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뭐 단기 쇼크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원래 움직였던 가격 수준까지는 뭐 회복하지 않겠나 뭐 조만간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딱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시초가도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 장중에 양봉 전환하는 듯하지만 지금 구간에 또 파란불이 켜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바이넥스뿐만 아니라 올리패스에서도 악재가 나오면서 하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어요. 진통제 임상에서 특이사항이 발생했다는데 뭐 HLB도 그렇고 요즘 제약바이오의 순환시대가 아닐까 싶네요.
제약바이오는 이제 2015년도에 한참 주목을 받고 그때는 뭐 주로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 굉장히 뭐 상한가를 가고 뭐 네.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뭐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이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돼서 뭐 호주에서 임상을 했던 것들이 결과가 생각보다 좋게 안 나왔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은 뭐 올리페스 같은 경우 주가가 좀 하한가까지 밀렸는데 신약 개발 관련된 회사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상 결과를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를 투자하실 때 항상 이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넥스 그럼 앞으로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지금이라도 빨리 빠져나와야 될까 아니면 앞서 뭐 원 가격대까지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들고 가봐야 될까요? 지금은 굳이 매도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일단 그 약 자체가 그렇게 매출 비중이 큰 약들이 아니고 뭐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여전히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넥스라고 아직 지목은 확정이 안 됐지만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그닥 그렇게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오히려 좀 빠졌을 때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금 선을 하나 올려놓은 한 28,000원 정도 선까지는 회복 가능하지 않겠나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뭐 백신 관련된 뉴스로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백신 관련돼서 얼마나 이제 생산을 하고 얼만큼 또 이제 뭐 보급이 되느냐 이런 것들 기사에 따라서 한 31,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CMO 기술, CDMO의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는 좋은데 최근 주가가 많이 반응하지 않아서 지지분하실 것 같아요. 바이넥스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할 건 아닌 것 같고 단기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시 30분 상황실 이건희 차장과 함께 했고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